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부부라는 관계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생판 남남인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고 같은 집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부는 천생연분처럼 잘 맞고 또 어떤 부부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남들이 보기엔 저러고 왜 살까 싶지만 자기들끼리는 행복하고 좋은 부부도 있고 또 부족함 없이 다 가졌구나 싶어도 마음은 지옥으로 사는 그런 부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부부 속사정은 자기들끼리만 안다고도 하고요. 제가 겪은 일도 딱 그랬습니다. 어떤 일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지극히 평범한 중년의 부부셨어요. 사이가 막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은, 오랜 시간 함께해서 편안하지만 또 한편으론 서로가 좀 귀찮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중년의 부부요. 시부모님 두 분의 성격은 좀 극과 극이세요. 호탕하시지만 잘 욱하시고 기분 파이신 아버님과 조용조용 하면서도 자애로우시지만 때로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는 어머님. 그래도 저는 저희 시부모님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성격이 좀 반대되다 보니까 더 잘 맞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저희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아버님은 모임이 많으셔서 집을 자주 비우셨고 어머님도 구태여 저희 보고 자주 오라고 하지는 않으셨죠. 사실 어머님은 별로 부르지 않으셨지만 저는 시댁에 가는 게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면 어머님이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마당이 넓다 보니 저희 아이도 실컷 뛰어놀고요. 또 아버님이 저나 저희 아이한테 용돈도 잘 주세요. 가서 불편할 거 없이 잘 쉬다 오니 시댁 가는 게 그렇게 싫은 일은 아니었죠.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도 제가 좋아하고요. 워낙 조용조용하신 성격이시고 필요한 말 아니면 말도 잘 안 하세요. 반면 저는 워낙 말도 많고 수다쟁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머님 붙잡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다 보니 어머님은 한 번씩 피곤해 보이기도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은 말 잘 들어주는 조용한 스타일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어머님한테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게 되었죠. 조용하시고 여성스러운 어머님과 달리 저는 성격도 거침이 없고 목소리도 크고 좀 와일드합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불합리한 일이 있거나 컴플레인 걸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벌레가 나와도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같은 상황에서도 저희 아버님은 지나치게 화를 내시고요.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만 딱 컴플레인 거는 정도로 합니다. 어찌됐든 어머님이 너무 여리여리 조곤조곤하신 분이다 보니 말싸움하고 몸빵하는 일 필요하시면 며느리인 저한테 다 맡기시라고 큰소리 쳐놨죠. 어머님은 아들보다 더 든든하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친 게 그런 일에 쓰여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끽해야 옷 환불하러 갈 때나 정당하게 따지셔야 되는데 못 따지실 때 그럴 때나 제가 나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정작 제가 어머님 부탁으로 나서게 된 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바로 아버님의 내연녀를 결단내러 가는 거였습니다. 아버님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랄 일이었지만 하필이면 그 일을 목격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주말에 친구들이랑 제 단골 칼국수집을 갔는데요. 먹어본 사람들은 다 맛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데리고도 종종 가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딱 저희 아버님을 본 겁니다. 이 칼국수집 제가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모시고 와서 먹은 곳이거든요. 아버님도 국수 엄청 좋아하셔서 먹어보시더니
진짜 맛있다고 또 와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모셔와야겠다 했는데 세상에 여길 어머님도 아니고 웬 처음 보는 여자를 데리고 오신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 테이블에 여자만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인데 옷도 그렇고 길게 파마한 머리 스타일이 요즘 스타일이길래 세련되신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힐끔 봤었습니다. 왜 남이지만 왠지 시선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도 그랬거든요. 별 생각 없이 쳐다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름 아닌 저희 아버님인 거예요. 저 먹던 칼국수 코로 뿜을 뻔했습니다. 상상이나 했겠나요? 그 앞자리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앉으실 거라고? 제가 캑캑거리자 친구들 왜 그러냐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최대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힐끗힐끗 쳐다봤죠. 아버님 완전 애정이 흐르는 얼굴로 그 여자 먹는 거 보고 입 닦아주고 물 챙겨주고 누가 봐도 내연의 사이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친구들 얘기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맞은편 건너자리에 아버님이 외간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수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일단은 증거를 남기는 게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건 일단 증거는 필요하니까요. 저는 음식 사진 좀 찍겠다면서 폰을 꺼냈죠. 친구들은 먹고 있는데 왜 찍냐고 했지만 제가 블로그에 올려야 되니 좀 찍겠다고 그러면서 음식 사진 찍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아버님과 그 여자도 몇 장 찍었죠. 다행히 아버님은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더라고요. 저희 테이블 식사가 먼저 끝났고 저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먼저 밖으로 나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겐 일이 생겼다며 집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집에 와서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 여자는 뒤통수밖에 안 찍혔지만 그래도 아버님과 그 여자가 한 프레임에 같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알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기막혀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단 몰래 알아보겠다면서요. 남편의 친한 친구 중 현식 씨라고 있는데 그 형이 심부름 센터 같은 걸 한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거기다가 문의를 해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어머님 모르게 아버님의 외도에 대해서 파헤쳤어요. 그런데 현식 씨 형분이 알려준 자료를 보니 놀라웠어요. 아버님과 그 여자분 꽤 전부터 만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아버님보다 10살이나 어렸고 이혼 전적이 있으며 작은 술집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애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전 남편 쪽에서 키우는 것 같다고 했어요. 가게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진 않는데 월세는 다 아버님이 내주는 거라고 하네요. 현식 씨 형분이 그 건물 주인분을 통해 다 알아봤다면서요. 그런데 그 월세를 내준 게 벌써 3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기간도 3년 이상은 된다는 거겠죠. 남편은 이 가게 가서 엎어버릴 거라더군요. 그렇게 하지 마. 아버님 내연이한테 고소라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할 거야. 그럼 어떡해? 이걸 알고도 냅두라고? 아니면 아버지한테 가서 따질까? 뭐 어쩔 생각이냐고? 저는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볼까? 당신이? 내가 이 여자한테 가서 아버님이랑 헤어지라고 단판을 짓고 올까? 됐어. 당신이 왜? 솔직히 가려면 엄마가 가야지. 어머님은 모르시잖아. 당신이 당사자가 아닌데 무슨 권리로. 거기다가 그 여자가 아무리 아빠보다 어린다 한들 당신보다는 연장자 아니야.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이랑 헤어져라 어쩌라 하면 당신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소?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머님 일이라 마음이 앞섰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무슨 명분으로 가서 따지겠나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한들 당사자도 아닌데요. 게다가 훨씬 어린애가 와서 따지는데 씨알도 안 먹히겠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몰래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차라리 아셔야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충격 받을 건 받아도 결국 엄마 문제인데 엄마도 모르게 우리끼리 이런 거 알면 나중에 우리한테까지 배신감 느끼실지도 모른다고요. 또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만약 제가 어머님 입장인데 저 몰래 쉬쉬했다고 하면 더 열받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분통 터져도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게 낫죠. 결국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약국에서 청심환까지 사서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온다 그러고. 저기 어머님 일단 이것 좀 드세요. 저는 청심환을 어머님께 드렸는데 어머님은 이런 걸 자기가 왜 먹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드세요. 내가 충격받을 일이 있어서 그래? 뭔데? 혹시 지석이 애비 뭐 사고 쳤니? 저는 어머님 눈치를 보며 말했죠. 지석애비 아니고 아버님이요. 아버님?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식 씨 형으로부터 받은 서류와 제가 찍은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어머님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그걸 다 보시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도 한참 보시고요. 10살 어리다고? 네. 그 가게는 어딘데? 술집 한다며. 거기 주소도 적혀 있어요. 어머님은 주소도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이 동네면 그렇게 먼 동네도 아니네. 저는 어머님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님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왔는지 오히려 엄청 차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멍하게 창밖을 보셨어요. 정말 한참이나요. 체감상으론 30분도 더 넘게 창밖을 물끄러미 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가라앉으신 어머님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물이라도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제가 정적을 깨고 묻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됐다. 그것보다 여기 한번 가자. 네? 여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먼저 가자고 하실지 몰랐거든요. 같이 가줄 수 있지? 아,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가야죠. 어머님 혼자 여길 어떻게 보내요? 그러면 오늘 가자. 오늘요? 저는 또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보자고 하실지는 몰랐거든요.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의 다음 행동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여자의 전화번호로 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거셨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어쩔 줄 모르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강미정 씨 핸드폰인가요? 어머님은 세상 우아한 목소리로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나 구양태 아내예요. 구양태 누군지 알죠?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표정 변화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끊지 마세요. 잡아 떼지고 말고 다 알고 전화한 거니까. 얘기 좀 했으면 해요. 뭐 머리채 잡고 그런 거 안 하니까 얘기만 조금 합시다. 가게 한다면서요.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잠시 후에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참 남편한테 말해도 돼요. 그럼 조금 이따가 봅시다. 어머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옷과 가방을 챙겨 어머님을 따라 나갔어요. 어머님이 너무 손 떨려 하실까봐 제 차로 가자고 하며 제가 운전했죠. 근데 제 손이 더 떨리더라고요. 저는 내비를 찍고 그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가게는 상가주택 1층이고 파란색 간판이었는데 크지는 않고 엄청 어두웠습니다. 양주도 팔고 와인도 파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저는 근방에 주차를 해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으로는 결심했죠. 만약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어머님한테 도리어 큰 소리 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요. 가게 오픈 시간은 몇 시간 남았던데 그 여자는 어머님 전화 때문인지 이미 가게 안에 있더라고요.
가게 안에는 제가 칼국수집에서 봤던 그 기다란 파마머리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잔뜩 굳은 얼굴로 어머님과 저를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경계하면서요. 어머님은 가볍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전화했던. 네. 앉아도 되죠? 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와서 어머님 앞에 놓더라고요. 저는 안 주고요. 저는 속으로 물은 왜 갖고 와? 물 마주려고 작정했나 생각하고 있었죠. 최대한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여기 오는 거? 네, 그래요. 저는 속으로 진짜 뻔뻔한 여자네 싶어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고개 들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 여자는 노려보는 저를 역시나 빤히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말했죠. 뭘 노려봐요? 그쪽이 먼저 노려봤잖아요. 와, 완전 띠껍게 저한테 따지더군요. 내연녀 주제에. 진짜 어머님만 없었으면 바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을 만큼 열받더라고요. 나 며느리예요. 근데요? 근데요? 저기요. 우리 아버님이랑 바람 폈잖아요. 내가 다 봤거든요. 칼국수집에서. 그리고 이 가게도 아버님이 월세 다 내준다면서요. 왜 그러고 살아요? 여자는 기분 나쁘다는 듯 허거리면서 막 인상을 쓰더라고요. 어디까지 알아본 거야? 진짜 무섭네. 무섭긴 뭐가 무서워. 네가 더 무서워. 야, 딱 봐도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데 어디서 반말이야? 반말 만 하니까 하지. 불륜질하는 내연녀 주제에 존댓말은 듣고 싶은가 보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내가 너네 남편이랑 바람 폈니? 네가 뭔데? 우리 아버님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 여자는 조용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성격이 우악스럽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완전 저한테 눈에 핏대 세우면서 따지는데 와, 순간 무섭더라고요. 그 여자는 지 혼자 씩씩거리더니 가만히 있는 어머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왜 보자고 하셨어요?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서? 뭐 깽판이라도 치시려고요? 치세요. 대신 여기 CCTV 다 있거든요. 저한테 손이라도 대거나 여기 물건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그 여자는 도리어 어머님한테 지가 더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머리채를 잡아 마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가게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님은 아버님을 빤히 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하시고요. 여기 와서 좀 앉아요. 아버님은 제 눈치까지 보며 오시더라고요. 아니, 며느리는 왜 데리고 왔어? 아버님, 제가 온 게 문제예요? 저 아버님 봤거든요. 칼국수집에서. 그럼 네가 니네 어머니한테 일렀냐? 갑자기 저한테 네가 일렀냐고 하시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네, 제가 일렀어요. 그럼 그런 걸 보고 모른 척해요? 잘한다. 시부모 가정 파탄 내려고 하니까 좋냐? 제가 파탄 냈어요? 모른 척 할 줄도 알아야지.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저와 아버님이 입씨름을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만해! 그렇게 고함을 치셨습니다. 저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 고함 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버님도 놀라시고 저도 놀라고. 어머님은 분노의 한숨을 내쉬시더니 그 여자를 보시더군요. 그리고 이상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와서 살래요? 저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 여자도 놀란 얼굴이고요. 내가 오늘이라도 나가줄 수 있거든. 저 사람이랑 같이 살아요. 우리 집 좋아. 마당도 크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미치신 줄 알았어요. 아버님 내연녀 보고 집에 와서 살라니요. 진심이야. 우리 집 와서 살아. 저 남자 데리고. 어머님은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데 아버님이 나가려는 어머님을 잡으시더라고요. 왜 이래? 뭘 왜 이래? 같이 살라니까. 아니 그럼 당신은? 난 나가야지. 당연한 걸 뭘 물어? 나가? 이혼하자고? 당연하지.
아, 무슨 이혼이야, 이 나이에. 이 나이에 10살 어린애랑 바람도 잘도 피는데 이혼 못할까? 이혼해 줄게. 잘 살아. 나도 많이 참았어. 이만큼 참았으면 됐잖아. 군소리 없이 빠져준다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아버님 손을 빼려고 하시는데 아버님이 막 악착같이 어머님을 잡고 늘어지시더라고요. 아, 여보, 이건 아니지.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그럼 쟤는 왜 만났는데? 아, 쟤는 그냥... 여보! 심심풀이 땅콩이야? 이번엔 몇 년짜린데? 3년짜리? 저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저번에 헤어진 그 식당 여자는 1년 반 만났고 그 전에 헤어진 보험 파는 여자는 8개월 만났나? 3년이면 엄청 오래 만났네. 이번엔 진심인가 봐. 그러니까 내가 나가줄게. 쟤 데리고 집에 와서 살아. 천년만년. 아, 여보! 듣다 보니 아버님 바람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감쪽같이 몰랐습니다. 12년 결혼 생활 동안 정말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아예 몰랐어요. 어머님은 나가려고 하시고 아버님은 붙잡고 저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아, 끝낼게. 지금 당장 끝낼게. 그러더니 아버님은 그 여자 보고 우리 이제 쫑내자, 쫑. 나 다시는 여기 안 온다. 사장님. 아,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끝이야, 끝. 그런 법이 어딨어요, 마음대로? 나 갖고 놀았어요? 야, 피차 서로 놀았으면 됐잖아. 아닌 말로 네가 진짜 나 좋아해서 그런 거야? 나 진짜 어이없네. 그럼 이번 달 월세는?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지금 네 월세 내주게 생겼냐?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다들 나가, 내 가게에서. 그 여자는 도리어 자기가 큰 소리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우리 어머님이 좋게 좋게 해주니까 네가 뭐 되는 줄 알아? 뭐라고? 이 미친년이 보자 하니까. 내가 미친년이면 너는 미친년의 도른년이야. 너 상간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뭔데 오지랖인데. 그 여자가 저한테 다가오자 어머님은 확 돌아오더니 테이블 위로 물을 그 여자에게 확 끼얹더라고요. 그 여자도 악 소리 지르고요. 그럼 내가 하는 건 괜찮지? 그 여자는 막 눈을 부라리며 입만 떡 벌리고 어머님을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여자와 아버님을 번갈아 보셨어요. 수준하고는. 그리고 어머님은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급하게 나갔고요. 차에 올라타려는데 아버님 쫓아와서 계속 어머님 잡으시길래 제가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아버님 떨어뜨려 놨습니다. 아버님도 집으로 바로 오라며 자기 차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시는 길에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시길래 괜찮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괴롭게 우셨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어머님을 달래드렸어요. 한참 울고 나서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꼴 보여서. 아니에요, 어머니. 아까 들었겠지만 니네 아버지 이런 거 처음 아니야. 아주 고질병이다. 몰랐어요. 몰랐겠지. 내가 절대 티 안 냈으니까. 정민이도 모를 거다. 헤어져야겠다는 생각 왜 안 했겠니? 그런데 그때마다 너네 아버지는 잘못했다 빌고 정민이한테는 아빠로서 잘하니까 정민이 생각하면 이혼은 안 될 것 같고 또 주변 보는 눈도 그렇고 내 친정에서는 이혼할 거면 친정도 오지 말라고 하고 내 편이 하나도 없더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가 줬는데 한 번 피는 놈은 없나 보더라. 그 후에도 계속 저러고 다녔어. 완전 병이야. 나도 니네 아버지랑 심하게 싸운 적도 있고 죽으려고 약까지 털어넣은 적도 있다. 정민이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안 그러겠다고 잘못했다고 그 말을 믿은 건 아닌데 그냥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 나만 참으면 되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저 인간 바람 피든 말든 그냥 돈이나 갖고 온다 생각하자 그렇게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오늘 너한테 3년 동안 또 이 여자 만났다고 듣는데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참아야 되나. 내 인생 저 인간 때문에 속 끓다가 다 보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고. 어머님의 말을 듣는데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몰랐어요. 어머님께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요. 아버님도 호탕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는 건 잘 알았어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바람피고 여자 만나고 다녔다는 건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이골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여자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도 분노가 아니라 허탈한 얼굴을 지으셨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바탕 저에게 다 쏟아내시고 멍하게 밖을 보는 어머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랑 진짜 갈라서실 거예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도 그러지 마시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제 입장이니까요. 어머님은 일단 집으로 가자고 하셨고 저도 출발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도착하셨는지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께도 곧 간다고 했고 남편에게도 회사 마치는 대로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조퇴가 되니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온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랑 남편에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끼리 할 얘기니까 너넨 가라. 아니, 너네도 있어. 다 같이 들어야 돼. 아,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부끄러운 거 알아요? 부끄러운 건 아는 양반이 평생을 그러고 다녀? 평생이요? 그래, 너네 아버지 이번 처음도 아니야. 어허이, 그만 못해?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덮어준 게 당신 위해서 그런 줄 알아? 아버지라고 하나 있는 거 존경심마저 없어지면 안 될까봐 꾸역꾸역 참아줬어. 근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나 존경했어? 나 존경하고 존중해서 그렇게 뒤에서 바람을 피고 다녀? 아버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듯 뭐라고 하시려다가 말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 나한테 걸린 것만 3번이다. 이번 여자 빼고. 예? 니네 아버지 병이야 완전. 병원 가봐야 돼. 내가 무슨 병원이야? 아니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 이제 남남 될 건데 병원 가든지 말든지. 왜 이래?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엄마,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그 여자랑 끝났다니까. 아까 못 봤어? 끝나면 그만이야? 참 뻔뻔하네 끝까지. 당신 평생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이번엔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이혼할 거유.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내가 평생 고민하고 생각하던 거 지금 결정하는 거니까. 남들 욕해 이 나이에 이혼하자면. 남들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남들 눈치 보고 남 생각만 하다가 결국 내 속 다 썩어 문드러졌어. 당신 모르지? 나 수면제 먹는 거. 밤마다 당신 바람 피고 다닌 거 그 여자들 생각하면 맨정신으로 잠이 안 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왜? 어머님은 정말 절규에 가깝게 외치셨어요. 아버님도 저도 남편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혼자만 삭히고 참아야 했던 어머님의 속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겠나요? 나도 이제라도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그게 이혼이야? 기어코 이혼을 하자고? 그걸 원해? 너무. 내가 왜 뭐 때문에 참고 살았는지 너무 억울해. 갈라서서 제발 각자 살아. 나 좀 놔주고. 아버님은 그대로 옷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우리 보고도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된다고 하니 어머님은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한다고요. 그리고 나가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영희야. 네 어머님. 같이 가줘서 고맙다. 네가 같이 가줘서 나도 용기가 났어. 못난 꼴 보여서 미안하다. 저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서서 울었습니다. 어머님보다 제가 더 많이 운 것 같아요.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죄송하고 저는 어머님에게 다시 갔습니다. 어머님, 저는 무조건 어머님 편이에요.
필요하신 거 다 얘기하세요. 고마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봐 드렸는데 아버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시부모 이혼시키니까 좋으냐고 저한테 되려 따지시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저한테 화풀이신가요? 저도 그래서 한마디 했죠. 아버님, 저 아버님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뭐야? 저 굳이 따지자면 어머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 안 보고 싶어요. 뭐가 어째? 죄송한데요. 전화 끊을게요. 아버님은 노발대발 하셨지만 어쨌든 아버님의 두 얼굴을 본 이상 그리고 어머님의 피눈물을 본 이상 저도 아버님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일처럼 어머님을 도와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그 술집 하는 여자에게 상간소송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전 아버님의 바람에 상간소송은 안 하신 모양인데 제가 이번에는 꼭 하자고 했습니다. 뻔뻔하게 나오던 그 여자한테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아버님에게도 공동으로 상간소송 함께 걸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불법 취득 증거긴 하지만 그거야 벌금 내면 되니까 들고 있는 증거도 다 활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따로 나가 계신 어머니에게 연락해 잘못했다고 이젠 안 그런다고 하셨지만 어머님은 그런 것도 다 녹음하셔서 증거로 사용하셨어요. 평생 참아오다가 이제 결단 내신 건데 아버님 말 몇 마디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 일로 아버님에게 술 먹고 실망이라며 따졌다가 아버님하고도 한바탕 심하게 싸웠어요. 아버님이 내 재산 절대 안 준다고 하셨고 남편도 다 필요 없다며 알아서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하고 아버님하고도 연락 안 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어머님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고 미리 가압류 신청해놔서 재산분할도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다 받았어요. 상간소송 위자료도 받았고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어머님은 속 시원해했다가도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바보 같다며 펑펑 우시기도 하고 저와 술도 드셨습니다. 그래도 정민이 잘 키우고 저같이 든든한 며느리 얻었으니 그렇게 남은 건 없는 인생만은 아니었다고 하시길래 저도 어머님 안고 또 울었죠. 그렇게 어머님은 이혼을 했고 따로 집을 얻어서 사십니다. 아버님이 몇 번이나 주소 알려달라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화내시고 따지시길래 아버님 번호도 그냥 차단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 전화 받지 말라고 아버지는 혼자 반성 좀 해봐야 된다고 하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이혼 후 훨씬 밝아지신 얼굴로 혼자 잘 사세요. 아버님은 연락도 안 하고 안 찾아뵈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또 다른 여자랑 만나실지 어쩔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어머님 말대로 아버님의 바람은 병이니까요. 자식, 며느리한테 존경받으셔야 될 아버님이 병적인 외도로 아내한테 버림받고 자식 며느리한테도 버림받고 참 우리 아버님 왜 그렇게 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시면 행복하실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참고 사셨던 어머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머님 하고 싶은 거 실컷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삶 행복하게만 사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